자, 예상을 깨고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 서류를 승인했습니다. 총 8개의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SEC와 소송 중인 우리 리플 입장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로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이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것인지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이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리플 단기 방향성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4시간 봉이고요. 지금 옆차기가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랑 비슷하게 요 승인 시점에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요 검은 추세선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모닉 배 패턴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대략적인 목표가는 지금 원화로 1000원 근처 구간입니다. 결국 여기를 뚫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기 상단 추세선 닿으면 무조건 이렇게 저항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만들었던 여기 저점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여기 하모닉 C포인트 있죠. 여기는 조금 더 깨질 가능성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차기 하는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한다던가 아니면 뭐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냥 도박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형님들 참으시고요. 0.46달러 라인 요 보이시죠? 원화로는 대략 한 660원, 670원 그 근처가 되겠죠.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올라올 때까지 관망하시다가 저항 나오는 거 확인한 뒤에 여기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2017년도 때처럼 폭등이 나올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수렴을 더 하려고 해도 할 자리가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1차 목표가는 지금 여기 삼각 수렴의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죠. 그러니까 12달러 근처 구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화로는 대략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드디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를 승인했습니다. 지금 이틀 3일 만에 SEC의 스탠스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죠. 미국 하원에서 FIT21 법안이 통과된 게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SEC는 그동안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다가 소송을 대비하라는 경고장인 웰스 노티스를 보내면서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를 시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때랑은 다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하고는 아무 소통도 없이 최종 승인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형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로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막 후원금을 암호화폐로 받기도 하고 크립토 친화적인 발언들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니까 바이든 쪽에서도 기존 노선처럼 가다가는 적지 않은 표가 이탈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 대선판에 가상자산 정책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 SEC가 이렇게 갑자기 180도 돌변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더리움 ETF 승인 카드를 빼든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SEC는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지만 이렇게 계속 정치적이고 기득권 친화적인 결정을 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19B4 19-B4 이거 거래 규칙 변경 신고서를 승인한 겁니다. 이거는 발행 주체가 제가 뭐라 했었죠? 기억 안 나시죠 또? 증권거래소에서 제출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S1이죠. 이게 바로 이제 ETF 발행 기관들이 제출하는 최종 증권 신고서입니다. 19B4의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SE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S1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과 SEC가 크립토 시장에다가 보여줬던 태도들을 보면 S1 이거를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선까지 쭉 끌고 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핑계 대기도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지금 금이랑 석유 이런 데다가 자주 비유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더리움은 석유 가치,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갖고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가치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고 여러 가지 D앱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커진 생태계에서 막 수많은 레이어 2 네트워크까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때보다 S1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돼가지고 거래가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되니까
이것저것에서 그 다음 타자로 뭐 솔라나니 리플이니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큰 일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정도의 파급력을 갖기는 정말로 힘들 겁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금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국채 시장이나 세계 경제 지형에 먹구름이 있을 때는 온갖 자금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룸버그였나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돼도 비트코인의 뭐 10%, 15% 수준의 유입을 보여줄 거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기관들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ETF 출시를 준비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어떤 ETF가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자금 유입을 만들어내는 ETF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뭐 ETF 출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 정도는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타이밍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자, 형님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형님들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면 농담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진짜 어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도 같이 위험해질 겁니다. 저한테 가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신 형님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형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형님들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요거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오래 하신 형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6만 달러를 처음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2021년도 말에 본격적인 하락장의 문턱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큰 돈을 예치해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아주 작살이 났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주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진짜 제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막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한 은인을 만나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신 형님들 얘기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진짜 잡은 고기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가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면에 요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번에 이해가 될 거고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 투자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로 1억이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건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는 훨씬 넘겨야 정상인데 이번 상승에는 계속 14에서 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2024년도에 이더리움은 다를 겁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지금 다음 타자로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가지고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ETF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형님들 레이어 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뭐 폴리곤, 아비트럼,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레이어 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수수료 절감과 그리고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거죠.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그냥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뭐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에 찾아가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하루 종일 마트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할 때도 확인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시 카드를 썼다면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에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사람보다 내가 먼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썩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 2락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은 뒤에 이더리움 마트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에 레이어 2락하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들 수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 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레이어 2의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행님들 뭐 지금 코인, 토큰 이런 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락 하는 건데요. 아직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은 전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0에서 7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종목도 뭔지 안 보고 사도 다음날 되면 막 20%, 30%씩 올라가 있고 하던 불장이 다시 찾아오려면 여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처럼 이 인덱스가 90포인트 위로 올라타서 계속 막 안 내려오고 비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토탈3가 계속 빨아먹어야 되겠죠.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정표랑 똑같은 양식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요거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만한 금융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돼 갖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여기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 거래소, 예상 매수 평단, 예상 수익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거든요.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2023년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받아보고 나서 전 뭐 이래 허접한 자료가 다 있나고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정확히 그 날짜에 펌핑이 나왔었고 정확하게 문서에 적힌 날짜에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 3번까지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현타도 좀 세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제가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요즘 핫한 RWA 관련 코인들, 밈코인, 디파이 관련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코인들까지 여러 섹터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꽤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런 코인들을 저거들 마음대로 들어올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제가 고민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필요하신 형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형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이 간절하고 상황이 절박하신 형님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좀 편해져가지고 다른 일들도 다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가지고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